안녕하십니까.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최영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픈스택이라는 것을 공개 소프트웨어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비즈니스에서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라이선스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라이선스로 이 공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이런 라이선스가 중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서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화, 즉 이제 뭐 한국 예를 들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오픈 소스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글로 되어 있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뭐 한국어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어로 한다든지 현지화가 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이러한 번역이 어떻게 오픈스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오픈스택에 사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공식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릴리즈 주기를 갖고 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릿과 오픈스택 CI라고 해가지고요. 비즈니스에서 어떤 오픈스택을 기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요.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한 오픈스택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스택 노바드 설계를 들어서 실제로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 어떤 대형 벤더들께서 오픈스택에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선스는요, 오픈스택은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가 대표적으로 GPL, GNU 퍼블릭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NU 퍼블릭 라이선스, 퍼블릭이 어떤 공개의 의미니까 굉장히 좋은 라이선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땐 단점이 있습니다. GPL 같은 경우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비즈니스에서 이 오픈소스를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할 때 그 활용한 결과물 또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이선스에서 어떻게 규약을 따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 프렌들리한 어떤 라이선스로는요, 아파치 라이선스와 대표적으로 그리고 MIT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이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화 같은 경우는 독스타 오픈스택.org 사이트에서요, 오픈스택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는지 등등에 대한, 그리고 또한 다양한 어떤 구성 설정을 지원하는지 등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역은요, translate.openstack.org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이 트랜슬레이션, 이 플랫폼도요,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습니다. 레드햇 쪽에서 지금 많이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자나타라고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번역을 기여하게 되면은 이쪽 메인 저장소에 이제 프로젝트에 뭐 한글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문서 또한 한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 보통 여러분들이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약간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말은요, 탄생하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은 모든 오픈스택과 관련돼서, 즉 클라우드 컴퓨팅을 관리할 수 있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 공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어떤 소스든지 다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픈스택 이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비즈니스와 같이 이렇게 이끌면서 어떤 프로젝트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어떤 이제 프로젝트 중에서 이 프로젝트는 되게 신뢰성이 있고 안정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발전을 잘 하고 있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그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주요 프로젝트인 노바, 스위프트, 신더, 글랜스, 키스톤, 그리고 이제 뉴트론 이것들은요 이제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오픈스택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프로젝트 공식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는요. 이쪽 이제 github.com/openstack에 가보시면요. 여기 이제 github.com의 오픈스택으로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git.openstack.org의 오픈스택이 어떤 미러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부분의 메시지를 그 다음 줄에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식 프로젝트와 공식이 아닌 프로젝트가 섞여 있는 곳에 대한 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노바, 스위프트, 뉴트론, 신더, 키스톤, 글랜스 이것들은 다 공식 소프트웨어인데요. 공식 프로젝트인데
그렇지 않은 공식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요.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 공식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뭐 52페이지가 있죠. 이 52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매니페스트, 뭐 데지네이트, 재킷해서 보시면은 뭐 7개밖에 없고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게 2년이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오픈스택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개발이 시작됐지만은 더 이상 개발이 되고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공식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오픈스택에서는 이 공식 프로젝트와 공식이 아닌 프로젝트를 이렇게 섞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비공식 프로젝트가 나중에 더 잘 발전이 돼가지고 커지면 공식 프로젝트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공식 프로젝트 바꿀 때 오픈스택이라는 github.com/오픈스택에서 여기 쓰는 이름을요, 그래서 오픈스택 언오피셜에서 오피셜 이렇게 바꾸기가, 이 부분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공식 프로젝트와 비공식 프로젝트 믹스를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는요, 프로젝트에 실제 접속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I18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오피셜이라는 이 태그가 readme.rst에 이렇게 있습니다만요. 스택칼리틱스나 어떤 다른 이제 비공식 프로젝트들은요, 들어가시면은 이 태그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 프로젝트와 비공식 프로젝트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실 오픈스택 저장소에 프로젝트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 인프라의 매뉴얼의 크리에이터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름을 짓고 어떻게 뭐 서브미션하고 패키지는 어떻게 업로드하고 등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물론 따라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방식으로 따라하게 되면요, 프로젝트 저장소를 누구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의 목록은요, 여기 지금 오픈스택.org에 오픈스택-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 공식 프로젝트의 목록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2017년 11월 달에 이제 맵으로 만든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여기 openstack.org/openstack-map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림은 2017년 11월자 기준으로 공식 프로젝트 목록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맵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웹 프론트엔드의 호라이존, 그리고 이제 호라이존 지원하기 위한 EC2 API, 매그넘 트러브 사라, 그리고 뭐 무라노, 프리저, 솔룸, 히트, 뭐 잘 알고 계신 여기 공식 프로젝트에 대한 컴포넌트들 뿐만 아니라 오픈스택, 뭐 햄같이 뭐 그런 컴포넌트도 있고, 이쪽에 모니터링 툴, 모나스카, 뭐 트라이서클,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파이썬 SDK,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에 현재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실 부분이 오픈스택 릴리즈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스택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른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픈스택 릴리즈는 A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6개월 주기를 이렇게 최대한 맞추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하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다가 약 2년 전쯤부터 이제 하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릴리즈 주기를 이야기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요. 그 다양한 이제 공식 프로젝트들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릴리즈 시기에 패키징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오픈스택이 잘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릴리즈 팀에서는 릴리즈 관리를 합니다. 즉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이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릴리즈 절차는 오픈스택에서는 릴리즈 관리팀이라고 이제 하나의 팀이 있고요. 그 팀에 의해 가지고서 릴리즈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을 모든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들은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공통 주기는 약 6개월 내에서 다음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릴리즈 위드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요, 6개월 개발해서 6개월에 딱 릴리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메인으로 개발하는 뭐 노바라든지 뉴트론이라든지 이런 공식 프로젝트들, 대부분의 어떤 굵직한 공식 프로젝트들은요, 메인 개발 마일스톤을 따르고요. 사이클 위드 인터미디어리 같은 경우는요, 중간 단계 릴리즈를 가진 공통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웹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매그넘에서 어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핵심 컴포넌트가 개발이 완료가 돼야 그 위에서 어떤 U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오픈스택 공식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이클 위드 인터미디어를 따르고요. 사이클 트레일링 같은 경우는 공통주기 끝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배포 툴, 오픈스택 앤서블이라든지 그런 툴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있는 이런 제품들이 어느 정도 쫙 다 완료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를 규정을 지을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떤 배포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다른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일스톤과 인터미디어를 기반으로 최종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사이클 트레일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공통주기와 무관하게 별도의 릴리즈 주기를 따른다고 되겠습니다. 즉, 번역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릴리즈 주기와는 상관없이 어떤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번역팀 같은 경우는 이 인디펜던트 주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릴리즈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요. release.openstack.org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이 릴리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정보도 쭉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릴리즈 대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저장소, 버전, 그리고 해당 커밋 해시를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릴리즈 진행 스케줄, 릴리즈 노트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모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릴리즈 모델은 사실 사이트에는 이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파이썬 프로젝트에 익숙하신 분들이 릴리즈 모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명령어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이 톡스라는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해당 명령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모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릴리즈 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오픈스택에는 릴리즈라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git 클론에서 git.openstack.org 그리고 오픈스택에 릴리즈 있습니다. 예, 이 저장소가 별도로 하나가 있고요. 이 저장소를 가져오시게 되면요. 이 릴리즈 주기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요. 이 저장소 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 저장소를 쭉 가져오게 되고요. 예, 저장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cd 릴리즈 해가지고 이동을 한 다음에요. 파일들을 쭉 열어보시면은 예, 여러 가지 어떤 파이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이 있고요. 예, 보통 오픈소스 공개 소프트웨어를 한다면은 이 리드미 파일을 먼저 보게 되죠. 이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요. 이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저장소 릴리즈 관리 팀에 의해서 릴리즈가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여기에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제 딜리버블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하죠. 이 딜리버블이라는 게 무엇인지, 릴리즈를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어떤 문서도 영어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각각의 그래서 모든 저장소들은요. 어떤 릴리즈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new 릴리즈 해가지고 어떤 타입으로 해서 어떤 릴리즈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마일스톤은 어떻고 뭐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버그 픽스인지 기능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쭉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건요. 이 릴리즈 모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모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역시 톡스에 .ini 파일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건요. VEN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VENV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령어를 다음과 같이 입력할 겁니다. -e venv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요. 예,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요. venv 같은 경우에 톡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라는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 다음에 어떤 옵션들을 뒤에 넣어가지고서 실제 이 가상 환경에서 어떤 명령을 실행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상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보시면 뭔가 에러가 나왔죠. 이 에러가 나온 이유는요. 가상 환경을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실행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 환경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을요. 이 톡스.ini에서 미리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 환경에서요. 제가 실제로 톡스-e venv 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서 리스트 딜리버블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헬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요.
가상 환경이 들어가고 뭔가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환경에서 실행이 가능한 리스트 딜리버블이라고 해서 이 릴리즈 관리팀에서 이 명령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말 해가지고 릴리즈와 관련돼서 어떤 목록을 살펴보는데 어떤 팀이 어떻고 시리즈가 어떻고 모델이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다시 위에 화살표로 가서 리스트 딜리버블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팀 그리고 노바 팀에서 어떤 릴리즈를 내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다리시면은 노바 팀의 어떤 릴리즈 목록이 있는지 쭉 목록을 조회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릴리즈 찾는데 시간 좀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바라는 프로덕트를 이제 제공하고 그리고 노바 팀에서는 OS 트레이츠, OS VIF, OSC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파이썬 노바 클라이언트 이 5가지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요 노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클 위드 마일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6개월 릴리즈 주기를 위해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오픈스택을 개발한다고 한다면요 이거 이제 노바 같은 경우는 6개월의 그 마지막 한 달은 개발을 안 합니다. 그 전에 개발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서요 마지막에는 최소한의 어떤 버그 픽스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파이썬 노바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이전에 오픈스택 커맨드를 해가지고서 노바의 어떤 가상 인스턴스 목록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명령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명령어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노바가 개발이 된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릴리즈 모델 역시 사이클 위드 인터미디어리 사이클 위드 마일스톤이 아니죠. 그래서 사이클 위드 인티미디어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최신 버전은 버전이 어떻게 되고 어떤 타입이 서비스 용도인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지 일반 라이브러리인지 이러한 목록, 다양한 목록들을요 톡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릴리즈 저장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릿 및 오픈 CI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개발자분들이 보통 커밋을 하시게 되면요 이 게릿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게릿이라는 곳은요 이제 그 저번에 한번 잠깐 화면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사이트입니다. review.openstack.org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서는요, 실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서요,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이 이루어진 내용들이요, 실제 커밋을 하기 전에 다양한 패치를 올려가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은 무슨 패치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됐고 이 내용들을 패치셋 1, 두 번째 패치셋 등등 해서 계속 개선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배포해서 어떤 머지가 됐죠. 이렇게 리뷰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이 이렇게 머지가 돼가지고 실제 기트 커밋으로 들어가는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오른쪽에 여기 줄 체크라고 해가지고서 뭔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CI라고 해서요. Continuous Integration이라고 합니다. 즉, 톡스에서 아까 정의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실제 여기서 몇 가지 돌리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서요. 실제 이 프로덕이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스택 거버넌스는요. 오픈스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오픈스택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환경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스택 먼저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은요. 오픈스택이라는 이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를요. 개발, 지원, 보호,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재단이고요. 오픈스택 멤버도 여러분이 가입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멤버, 파운데이션 멤버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개인 멤버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관,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에 어떤 플래티넘 스폰서 또는 골드 스폰서식으로 어떤 일정 금액을 후원함으로써 기관 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회사 및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스택에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몇 가지 구분을 하자면요. 첫 번째로는 오픈스택 이사회라고 해가지고서 오픈스택 운영에 대한 파운데이션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오픈스택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픈스택 공식 저장소에 한 번이라도 커밋하신 분 같은 경우는 ATC, 정확하게 APC입니다. 오타죠.
APC에서 액티브 프로젝트 컨트리뷰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서요. 6개월, 최근 6개월에 하나라도 커밋을 하셨다면요. 그 분은 ATC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을 실제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거기서 얻은 피드백을 오픈스택이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오픈스택이 실제 보다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유저 커뮤니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뭐 유저 그룹의 리더라든지 아니면 이 그룹에 참석하는 어떤 핵심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통 AUC, 액티브 유저 컨트리뷰터라고 해서요. 사용자에서 어떤 다양한 피드백들을 파운데이션 측에 잘 전달하는 AUC라는 이런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을요, 여러 가지 분류를 통해서 잘 분류를 해 놔가지고서요, 오픈스택은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벤더, 즉 다양한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 부분을 노바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에서 노바는 가상 머신, 가상 인스턴스 자원들을 관리하는, 즉 이제 뭐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설정이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 수많은 가상 인스턴스들을 관리하는 오픈스택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오픈스택 노바는 오픈스택이 최초 릴리즈인 오스틴부터 존재를 하였었고요. 이 당시엔 사실 노바와 스위프트,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것만 존재했었는데요. 점점 발전하면서 현재는 공식 프로젝트에서 뭐 5, 60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노바는요,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 위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요, 단순히 오픈소스 하이퍼바이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상용 하이퍼바이저도 같이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스택은요, 사이트 openstack.org/marketplace 이 사이트에서요, 오픈스택 드라이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면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이 실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장비를 위해서 실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 장비들은 일반적인 서버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스토리지 장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장비들을 오픈스택에서 어떻게 드라이버를 잘 정해가지고서 호환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스택 드라이버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노바에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를 한번 보면요, 사실 굉장히 처음부터 오스틴, 백사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이 젠 서버라는 상용 하이퍼바이저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젠 서버 같은 경우는요, 오픈소스라는 이 젠을 기반으로 해서 시트릭스라는 사에서 상용화시킨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즉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용 하이퍼바이저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원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젠 API라고 해서요, 이 젠 서버를 지원하는 드라이버 또한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마켓플레이스의 드라이버 사이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에서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종류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이퍼V,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하이퍼바이저죠. 뭐 아이러닝, 리버트라는 그 KVM 환경에서 어떤 하드웨어상에서 지원하는지, LXC, 그리고 VM웨어, vCenter, 젠서버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거는 지원하고 어떤 건 지원하지 않고 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몇몇 정보들은 아무래도 개발하다 보니까 문서화가 잘 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퍼V도 근데 초창기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픈스택에서 이 커밋 목록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커밋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목록을 쭉 살펴보면요, 2010년 10월 9일에 하이퍼V 드라이버를 노바에서 만들었다는 이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스택 어스틴 버전은 2010년 7월에 만들어져서 10월 달에 첫 릴리즈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이퍼V도 비교적 초창기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쭉 보시면은 대충 4, 5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 하이퍼V 지원을 지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요,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문구를 쭉 읽어보시면요, 하이퍼V에서 초창기에는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움직임이 더 이상 커뮤니티에서 없기 때문에 지우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걸 지우기로 확정했습니다만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 하이퍼V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다양한 관심이 있어가지고서요. 이쪽에 이제 많은 이제 관련된 어떤 개발자분들이 또 이제 하이퍼V를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스택 SX 서밋이라고 해서요. 2011년 10월달에 보스턴에서 서밋이 개최되었었는데요. 이 서밋에서 한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제목이 오픈스택 하이퍼V 클라우드였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을 하이퍼V 클라우드로 가지고서 오픈스택을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 노벨과 같이 해서 유럽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오픈스택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커밋이 업로드가 많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2012년 8월에 보시면은 그 전에 하이퍼V 지원을 지었었는데 다시 하이퍼V를 지원하기 위해서 쭉 지원하기 시작하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12년 10월달에는 오픈스택 Folsom Summit, 아까 이 다음 서밋이죠. 그 서밋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때는 실제로 비디오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요. 실제로 윈도우에서 오픈스택을 설치하고 하이퍼V 드라이버를 설치해 가지고서요. 오픈스택에서 하이퍼V, 하이퍼바이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데모로, 실제로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C 드라이브의 오픈스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서는요, 노바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뉴트론이라든지 신드라든지 그런 다양한 블록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그런 쪽에서 이 다양한 드라이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클라우드 베이스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이퍼V에서 클라우드 오픈스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창업을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실제 하이퍼바이저만 중요한 것이 아닌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뭐 윈도우 스토리지라든지 윈도우에서 쓰는 어떤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하이퍼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신더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오픈스택은요 정리하자면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상호 교류가 돼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이제 한강을 예시로 들면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물줄기가 만나서 한강에서 쭉 흘러가죠. 그래서 업스트림 즉 개발 과정이 쭉 이루어지면 개발한 내용이 쭉 이어져 가지고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요. 이 결과물이 나온 게 오픈스택이고요. 이 오픈스택은 마치 수증기가 증발되는 듯이 한강의 수증기가 증발되는 듯이 해서 다시 업스트림으로 넘어가고 또한 다운스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운스트림은요. 이 오픈스택을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도입되면 사례를 발표하고 또한 오픈스택이 더 잘 보급되기 위한 어떤 마케팅 메시지, 전략 이런 것들이 또 고민이 돼서 이거 역시 프로덕트에 잘 반영이 되는 그런 환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스택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즉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